신의 섭리 중에 가장 무서운 섭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칙이냐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종류가 바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분노할 일이 더 많이 밀려오고요. 내가 행복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더 웃을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과 본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같은 부류였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같은 것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쉽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것은 생활 속에서 좀 안 좋은 부류의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시고 좋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류는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시각화는 마우마우 중요한 것입니다. 범죄자들과 긴밀하게 엮여 있는 사람들을 직접 확인해 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범죄자들을 비난하고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들도 범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속시장도 깊이 살펴보면 유유상종의 법칙이 무서울 정도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한 곳에 모여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마련인데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나 가해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품격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너무 한심해서 기분이 우울해지더군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면서 멍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시각화 꼭 하세요. 더러운 악연을 피할 수 있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과 멀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악연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경우에는 꼭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파악하세요. 그게 분쟁이건 친분이건 주로 그 사람이 누구와 말을 섞고 있고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 살펴보시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르면 어떤 식으로든 멀어집니다. 신기하게도 멀어지죠. 그럼 꼭 멀리하세요. 그건 인연이 아니라 악연인 겁니다. 저는 지하철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어서 몇 년 전에 차를 팔았는데요. 연인들을 그리고 부부들을 보면 남매처럼 닮은 경우를 무수하게 많이 발견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닮아서 신의 섭리인 유유상종의 무서움을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분과 소통을 하던 중 재확인하게 되는 유유상종의 법칙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갖는데 머리로는 상대가 좋은 사람이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만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만나야 하기에 만나러 가고 있다면 불행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상하게 어떤 만남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악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유유상종의 법칙은 가족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평생 함께 한 식구로 살았어도 어느 순간 늘 말다툼이 끊이질 않고 약간의 대화마저도 불가능하고 만나면 불편하고 불쾌하고 자신도 모르게 험담을 하게 된다면 그건 악연들입니다. 악연과 인연의 차이점은 그런 만남으로 생기는 변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악연은 시기, 질투, 험담, 비난 등을 자신도 모르게 주로 하게 만들고 인연은 사랑, 행복, 칭찬 등을 자신도 모르게 주로 하게 만듭니다. 인연과 악연은 덕담이 주를 이루는가 아닌가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 인연이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악연입니다. 이렇듯 인연과 악연만 잘 구분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주술연구소 채널에서는 늘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진실만을 공유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해외까지 원정을 가서 범죄단체에 합류하다가 몹쓸 일을 당하시는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은 국경도 국적도 인종도 뛰어넘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주로 누구와 소통하는가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하고 보편화되어서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은 사람의 목소리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는 주로 전화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의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안 좋은 분들은 나중에 보면 삶이 좀 그렇게 되어 있고 기운이 좋은 분들은 나중에 우연히 보면 좋게 발전되어 있어요. 목소리의 기운은 주로 무엇을 입에 담는가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하지 마세요.
어떻게 대놓고 당신의 목소리 기운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검과 경찰, 형사, 정치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너무 정의 구현이 하는 것에 치중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천사들 중 지옥까지 내려가 악을 심판하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더욱더 창조신의 지혜에 탐복하게 되는데요. 사실 영적으로는 시간이나 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간이나 공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반신불수가 안 되고 죽지 않는다고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잘 살고 있으니 문제없네 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만 그러다가 정말 후회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승이건 저승이건 유유상종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을 무시하고 살아도 저는 딱히 상관없지만요. 이유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누군가를 바꾸는 일은 인생을 바쳐야 할 정도로 희생을 해야 하는데 저는 희생을 할 마음은 조금도 없거든요. 세상은 어차피 변하는 것이고 그걸 굳이 강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우리와 같이 한정된 삶을 살고 있고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조급함이 들어서 그렇지 이미 정해진 길로 이 세상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하신 분들은 절대로 조급함을 갖고 세상을 바꾸려고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물론 희생과 헌신은 숭고한 일입니다. 문제는 돌아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또한 집착이고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제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알게 되었는데 늘 불평만 늘어놓고 비난만 일삼으며 어두운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연민이나 동정심을 갖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건 자신이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동정심에 사랑하지 마세요. 동정심에 결혼하지 마세요. 정의를 위해서 사랑이나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며 선택입니다. 살면서 공과 사를 잘 구분하기만 해도 불행한 시간 낭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종을 앞둔 노인이 되면 매우 후회가 될 겁니다. 마음이 욕망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책하거나 불행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이루어지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남 탓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 탓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도 늘 자기 비하를 하며 살 겁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자책으로 일관할 수 있지요. 자책과 책임은 다른 종류입니다. 나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모든 결정과 책임 그리고 수습은 나의 것임이 맞지만 그것이 자책으로 치달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머리가 아파오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악연입니다. 오늘은 인연과 악연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악연만 피해도 삶이 매우 행복해집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대부분 자신이 불행을 삶에 끌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트를 하는 동안 언어폭력이 발생했음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폭력은 결국은 육체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만남을 갖는 동안 과도한 분노 표출 언어폭력 등을 경험하신다면 본인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당장 악연을 끊어내십시오.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모두 불행의 씨앗들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하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악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같은 부류라면 별 수 없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대주술연구소였습니다.